자, 포스코 케미칼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월 25일 그 교육을 해드리고, 7월 28일 날 시가총액 9조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9조 원짜리 종목이 7월 28일 날 19.83% 움직임이 나옵니다. GM 쪽의 수주,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추이 추세 부분이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어지게 되고, 시가총액 20엔으로 들어와서 시가총액 17위, 18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제 10월 18일에 8.77%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막연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적인 매수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럼 윤정도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음? 자, 11월 3일까지 매수자인 나간 기준이에요. 20만 6천 원, 20만 3천 원, 19만 원, 19만 6천 5백원, 19만 3천 원, 19만 원, 또 18만 3천 5백원, 17만 원, 17만 9천 원, 뭐 17만 원, 16만 7천 원, 뭐 16만 4천 원, 16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월 달 이후의 매수자인인데, 10월 달 이후에 15만 4천 원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21만 원까지도 계속,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도 계속 10월달 이후에 15만 4천 원, 15만 7천 원, 16만 2천 원 계속 매수. 그러다가 18일날 사실은 한번 차익 실현을 했어요. 이날 8%인가 오른 날이죠. 이날 어찌됐건 차익 실현을 했어요. 17만 9천 원, 18만 3천 원 뭐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했습니다. 앞전에 다 물량 잡아놨으니까 20% 뭐 15만 원대 샀으면 20%씩. 그러나서 재편입을 합니다. 비싼 가격에 추가 편입을 다시 해요. 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뗐는데 밀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그럼 빨리 따라 붙어야지. 내가 20만 원에 팔았다고 23만 원 가 있는데 겁을 내고 못 쫓아가면 주식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그냥 저 밑에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겁나서 어떻게 사나? 지금 금액 어떻게 매매해요? LG화학은 지금 어떻게 매매합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나 이거 언제 샀는데 이거 얼마였는데 그거 가지고는 매매 못해요. 포스코 케미칼 계속해서 10월 7일, 10월 18일, 10월 20일, 25일 계속해서 오픈해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내 매수 사인을 계속 드리고 유료 문자 나가고 무료 AS 전략 나가고, 7일에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뭐 보합, 약보합에서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로, 왜? 우리는 11월 달 공약주 2차 전지는 포스코 케미칼과 SK 이노베이션을 병행을 하고 있죠, 지금. 그 중에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은 좀 더 무게를 새롭게 주는 거야. 왜? 포스코 케미칼은 10월 달에 벌써 이미 에코프로와 함께 병행을 해서 비중을 꽉꽉꽉 채워놨으니까. 기존 회원님들은 뭐 꽉꽉꽉 채우는 상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누적 수익 부분이 어마어마한데, 10월 저점 찍고 한 달 만에 40% 이상, 46%, 47%가 올랐는데, 47% 올랐다고요. 시가총액 17조까지 올라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계속 놓여져 있죠. 이걸 왜 못 사? 그러니까 못 사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윤정두가 강력한 매수 사인을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9월 14일 날 10% 차익 실현합니다. 10월 17일 날 5% 차익 실현합니다. 10월 18일 날 6% 차익 실현합니다. 24일 날 또 차익 실현합니다. 계속이잖아요, 계속. 못 갈 것 같다? 10월 7일 날 포스코 케미칼 13.88% 수익입니다. 야간 교육 공부하고 차트 분석 자료 보고 아침 공략주 주신 걸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게 저평가인가요? 아니에요. 2020년 들어서 2차 전지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에 힘입어서 전기차 성장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 그 친환경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이번 중간선거 때 사실은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두들겨 맞았지만은
결국은 2차 전지는 안 두들겨 맞고 있죠. 왜 트럼프 대통령 때도 2차 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아이폰 생산 타격 우려에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은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올해 6월 말에 잠깐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었는데 지금 여전히 1위고 아람코보다 20% 위에 있어요. 그런 거 전혀 문제 없단 말이지. 결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이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 분기 매출이 1조를 넘겼습니다. 그거는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넘겼죠.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근데 주가는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매출이 1조여 봐야 물론 내년에 또 성장하지만 분기 매출 1조면은 연 단위로 4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17조고. 그럼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지. 명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 이걸 명확히 말씀을 안 드리면 고점 대비 조정받을 때 차익 실현을 못해요. 우리가 7월 28일 이후에 하루에 20%씩 주가가 GM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 갖고 20%씩 주가가 올라오고 8월 17일날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일 때 나도 하고 움직였는데 실질적인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IRA에 중국 원소재 쓰지 말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그룹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죠. 그러니까 매출처가 다변화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다변화. 포드가 9월 20일 날 와서 미팅을 했대잖아요. 포드 회장이 9월 20일 날 와서 포스코 회장님하고 미팅을 했대요. 그 부분에 대한 수주 부분도 기대 차 있죠. 누구보다 발빠르게 먼저 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2차 전지의 새로운 주도 종목으로서 부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기존의 흐름처럼 진보잖아요. 진보 성향에 맞게 유화정책, 전 글로벌 시장에 강경책을 썼던 거는 중간선거 표 잡기 위한 표심을 잡기 위한 거고 그것이 이제 끝나면 중국과의 갈등도 완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강달러 기조 같은 부분도 완화될 거고 많은 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점유하고 있는 이 원소재 부분에 대한 조달 능력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건 크게 부각이 되어 있고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포드사라든가 이런 쪽의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공급계약 서로 먼저 달라 하는 상황이니까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평가는 아니다 할지라도 명분과 함께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크게 성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명분과 함께 수급이 유입되고 그로 인한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윤 정부가 이걸 아무리 좋다라고 평가하면 뭐하겠어요. 메이저들이 때려 팔고 차익 실현하면. 지금 이게 매직 계산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고 이것도 간혹 올려드립니다만 이거는 유료 문자 사인이죠. 문자로도 나가고 카톡방 유료방에도 올라가고 15만 원대요. 이건 16만 원. 하루에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4통 5통도 나갑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편입해야 될 때는. 현대로템 20% 오르는 날 10통 나갔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문자가 차익 실현이고. 자,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이때 수반돼 있고 이 거래 없죠. 이 거래 대비 거래가 확장되면서 캔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캔들의 크기가. 응? 그 과정 속에 이 고점 찍고 얘가 21% 밀린 건데 단기간에 15% 이상 밀려온 거예요. 단기간에. 이해되세요? 시가총액 14조짜리가 14조짜리가 단순간에 3조가 깨져 내려갔어요. 시가총액 14조짜리가 11조까지 내려갔다고.
그걸 버팅긴다는 게 쉬워요? 그래 누가 버팅기제? 어? 차익 실현할 자리 차익 실현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거래가 수반돼 있어. 그럼 거래 수반되고 빠져나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매도 물량이 나온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 누적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린 게 있어요. 주봉상에. 이 앞전 고점을 넘기려면 지금 이 자리 17만 원대인데 18만 원 공방 그리고 18만 8,500원이 최고점이었어요. 야,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이 앞전의 수급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의 수급이야 손바뀜이니까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인데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된다. 대략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를 원한다. 윤 정도는. 그 100만 주면 1.5% 수준이다. 작지 않다. 결국은 물량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조정폭이 내려오고 20%까지 갈 수 있다. 21%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14만 원까지 이탈될 수 있다라고 줄을 여기다 거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우리나라에서 윤 정도 따라올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줄 거놓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수급이 결국은 개인들이 더 뺏겼죠. 뺏기면서 신고가를 딱 찍는단 말이야. 20만 5천 원이에요. 남들 겁나서 목표 주가 20만 원 왔습니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정신 나간 거지. 기술적 분석에 목표 주가 어디 있어요? 거래가 터지고 강세를 띄면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와야지.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세 강화가 나오는 거는 수급이라는 것에 뒷받침이 있고 그 수급과 더불어서 거래가 터져 있고 그 거래가 터져 있음으로써 이 고점을 넘기는 건데 이격이 발생돼서 쉬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윗골이나 음봉이 떨어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템포 놓쳐서 조금 더 늦게 팔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급이 개선된다면 진짜 들어가면 돼요. 4월 25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4위입니다. 예? 5,300억을 샀고요. 5% 가까이 샀습니다. 2008년도 도서에 매집에 대한 구간을 설정해 드린 거예요. 2008년도 윤정도 도서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저런 매집에 대한 목표가 설정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윤정도 얘기가 다 맞냐. 맞죠. 35년 주식하고 25년 멘토링 서비스하고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그 8차례 우승한 걸 바탕으로 20권의 도서를 10권의 도서를 내고 한국거래소에서 지금의 KLX에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비제도권 인사는 부르질 않아요. 이러한 변형 상승익대 확인형 삼선전환도 통해서 추가 교육 받으면서 다 이해가 되셨고 변형 상승익대 확인형을 통해서 나머지 누적 수익 범위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었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고 이걸 왜 놓칩니까? 거래 터뜨리고 양봉에 추가 추세가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야? 다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꼬리 달리고 또 혹은 음봉으로 내려올 때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매매가 원활치 않은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캔들 패턴에 매도 사인 나오면 차익 실현하면 된다고 그랬죠. 뭘 그렇게 조급해요? 안 좋은 종목 그냥 고점 대비 오른 거 하나도 없이 고점 대비 60%, 70%, 80% 빠진 종목을 갖고 계시니까 힘겨워하는 거죠. 우리는요. 일주 월봉에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 아니 이 포스코 케미칼 지금도 못 사서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윤정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 다 갖다 붙여드리죠. 기본적 분석은요. 얘기했잖아요. 저평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본적 분석 안 하느냐? 아니죠. 성장성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수주공시 내용이라든가 그 수주공시를 할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들여다보면 되죠. 잘 보세요. 압광님. 금양이 8월 4일이면 시가총액이 작을 때요. 어찌됐건 금양 차익 실현 재편입 10월 13일 상한가 할 때 또 차익 실현 재편입 10월 28일 날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돼야 돼. 코스모 신소재 주식수가 3천만 주짜리예요. 2조를 넘겼어요. 7만 500원이 고점이었는데 그걸 또 뚫었어요. 8월 10일 날 차익 실현 재편입 9월 8일 날 또 사상 최대 신고가 또 차익 실현 재편입
LG노텍 올 3월 달에 차익 실현 재편입, 올 7월 달에 차익 실현 재편입. OCI 작년 9월에 차익 실현 재편입, 올해 6월 달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하나솔루션으로 합축.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 재편입. 전부 시가총액 조단위 그 이상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코스닥 1위짜리 에코프로 BM, LG화학 시가총액 우리나라 6위,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미래나노텍 어떻게 했어요? 11월 3일날 미래나노텍 상한가. 그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런 수익을.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차전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설픈 2차전지 가지고 맴돌지 마시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5위 삼성 SDI, 시가총액 6위 LG화학, 시가총액 7위 SK이노베이션, 시가총액 8위 포스코케미칼. 이 네 종목이 시장지수 10월 달에만 3%를 들어올렸어요. 3%, 60포인트 이상. 그들의 상승률이 최소 30에서 40%까지 올라왔어요.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지금까지. 근데 그런 주력주들을, 극대형주 주력주들을 다 팽개치면, 그러고 나서 금양만 매매해서 금양에서 대박 내겠다? 그러면 결국은 금양에서 깨먹어요. 그러니까 윤종두가 포트 비중을 설정해 드리는 거고. 7월 이후에 에코프로에서 초대박을 냈다면 8월 이후부터 들여다보던 포스코케미칼을 10월 달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병행을 하고 11월에는 포스코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을 병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좌 수익을 다 잡아내고 있는데 지금도 망설여요? 내일 아침에 당장 같이 기준을 잡자니까요. 개장 초부터 매매 같이 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 전부 AS 받아서 잘라낼 종목 다 잘라내고 현금 확보되면은 주력주 편입하고 주력주 편입됐으면은 금양 같은 변동성 종목, 피코램처럼 상한가 하는 종목 그 수익 잡아내셔야죠.